안녕하세요. 돈공부 정성입니다. 오늘 녹음해 볼 내용은 현재 시점 4월 19일 현재 시점 라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페북에도 글을 쓰고 이곳 유튜브에도 글도 쓰고 영상도 올리는데요. 최근에 라보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 번도 안 찍었는데 라보에 대해서 네 분이나 궁금하셨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 컨텐츠 소비하는 사람 숫자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4명이면 비중이 엄청 높은 거죠. 이거를 안 다루기는 좀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라브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저는 이제 라브를 거의 한 몇 년도부터 제가 갖고 있었죠? 21년도부터 제가 라브 갖고 있었으니까 3년? 만으로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20년도 후반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한 3년, 4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한 2년 전에 제가 한 30% 이상 수익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 22달러 때가 제가 반토막이 난 거니까 하여튼 30, 40달러 이럴 때 수익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모아오면서요. 근데 저는 이제 28년도를 보고 사모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이 약 3달러입니다. 요즘 이제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병합돼가지고 지금 몇 달러인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지금 옛날 가격으로 한 3달러 수준 되는 건데요. 바닥에서 2달러 갔다가 4달러 회복 안 되고 그런 정도 느낌인데 제가 22달러일 때도 비중이 금액이 꽤 크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또 최근에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30% 이상. 지금 불과 마이너스 2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마이너스 20%라고 불가라고 붙이는 거는 제가 라브를 갖고 있는 거의 4년 동안 마이너스 80% 이런 거는 수시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 이유는 현금 비중으로 저는 해지를 하거든요. 예. 라브가 작아지면 현금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거에 비해서 엄청 커집니다. 지금도 거의 제가 갖고 있는 현금하고 이제 5대5 정도 느낌으로 작아진 것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5대5는 저는 물을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아마 50%, 그러니까 제 평단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되면은 이제 현금이 훨씬 커질 거예요. 그 라브 주식 그 평가 금액보다. 이제 그런 시점이 돼야지 저는 물을 타고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수익금 가고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저한테. 그거는 없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지금 라브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예측이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락할 것 같다고 해서 제 자신을 제가 믿고 팔지는 않습니다. 라브 하면서 제가 4달러 구간에 엄청 한번 이렇게 크게 돈을 넣은 적이 있어요. 보통은 조금씩 분할 매수, 저는 300분할, 600분할 하는데 차트상으로 좀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금리적인 상황을 볼 때 바닥 같아가지고 큰 돈을 한번 이렇게 더 진입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후회했거든요. 그때도 마이너스가 꽤 컸는데 거기서도 다시 반토막 난 적이 저는 있어가지고 이제 예측이 진짜 무의미하구나. 예, 올라갈 거라고 예측해도 틀리고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틀렸어요. 더 내려갈 줄 알고 조금씩 샀는데 바닥이어가지고 또 크게 반등해가지고 많이 못 산 게 후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닥인 거를 제가 올라갈 걸 예측했지만은 예측 믿지 말자고 조금씩 샀는데 예측대로 상승이 크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후회가 됐었어 가지고 다음번 때는 바닥인 것 같아서 크게 한번 넣어봤더니 또 거기서도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저는 예측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좀 약속을 했고요. 지금 라브 가격에서 훨씬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요. 또 제 예측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원칙대로 현금하고 주식하고 비중이 이제 제가 생각한 기준이 되면은 이제 현금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7, 주식 3이 됐으면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다 보면은 이 비율이 5대5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한 비중이 될 거 아닙니까? 6대4나? 예, 그 정도 사놓는 거죠. 그런데 또 주식이 줄어들어서 현금이 또 7대3이 됐으면 6대4로 맞추고
또 주식이 줄어들어서 7대 3이 됐으면 또 6대 4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주식이 현금보다 훨씬 커지잖아요. 만약에 주식이만 6이 되고 현금이 4다. 그럼 저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비중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제가 수익이 있으니까 현금은 계속 현금으로만 쌌거든요. 제가 라브를 2달러,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거의 바닥 기준에서 이제 열심히 사 모았었고, 지금 라브 추가로 매수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매도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매도 기준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년도까지는 제가 홀딩을 할 건데, 28년도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금리가 실제로 내려 있어, 지금부터 이제 4년 뒤쯤이죠. 금리가, 저는 이거 20년도부터 28년 이야기 했거든요. 예. 금리가 내려가 있을 시점이고, 그리고, 특허 절벽들이 몰려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가 저는 이제 그 전에 만약에 또 바이오 거품장 같은 게 온다 그러면 28년이 아니라 뭐 27년, 26년에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28년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바이오 거품장이 온다. 누가 봐도 이건 바이오 거품장이야. 뉴스 틀면 바이오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게 오면은 뭐 그때 매도를 할 거고. 아니면 28년까지 기다려서 28년도에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그때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바이오 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라부 지금 뭐 물가 지표라든지 뭐 전쟁, 인플레이션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좀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오히려 심지어 뭐 동결이 아니라 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금리하고 바이오 주식은 인버스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당연히 이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박해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 같고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 질문은 이거예요. 바이오 라브 뭐 파셨나요? 라는데 지금 3, 4년째 갖고 있고요. 28년까지 보유할 거고 더 사기는 할 겁니다. 바이오 주식이 정말 싸다고, 지금은 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라브가 지금 뭐 제가 물타기 타임도 아닙니다. 여기서 훨씬 더 떨어지면은 이제 저도 조금씩 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살 생각은 없고요.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요. 파는 거는 당연히 안 팔죠. 바이오 거품장이 아닌데 보유할 거고요.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28년도까지 중간에 바이오 거품장이 없다면 저는 안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이오가 제가 막 많이 하락해서 매수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살 건데요. 저는 뭐 제 평단,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평단에서 마이너스 50%는 찍혀야지 조금씩 살 겁니다. 많이 사지도 않고요. 예,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사가는 거죠. 그리고, 뭐, 사다 보면 이게 물이 타져가지고 제가 좀 평단이 점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로 또 점점 이제 그 기준이 내려갑니다. 예. 그저 지금 라브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제 생각에 이제 XBI 전고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라브의 한 배짜리죠. XBI 전고점을 터치하거나 최소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 28년 사이에. 그건 뭐 못해도 라브 바닥에서 뭐 10배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래도 5배 이상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 나름대로 예측하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를 이제 먹겠다는 사람이 뭐 마이너스 50% 이런 거에 당연히 흔들리지 않죠. 어차피 다 잃거나 뭐 5배, 10배 먹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브를 하고 계신 분이 뭐 TQQQ를 할 때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라브 하면서 TQQQ도 계속 해왔습니다. TQQQ는 이제 장기 투자용으로는 잘 안 하고, 제가 왜 TQQQ를 하냐면 라브는 제가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로 제가 TQQQ를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극단적 공포 구간에 TQQQ를 샀다가 극단적 탐욕 구간에 이제 TQQQ를 좀 파는 식인데, 라브는 이 공포 탐욕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안 높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 100하고도 상관관계가 안 높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같이 일치를 안 합니다. 같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로 라브를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되지도 않고,
TQQQ는 그게 되거든요.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진짜 그 극단적 공포 25 이하에서 쭉 삼아왔다가 극단적 탐욕 한 75 근처에서 팔면은, 물론 그게 고점 딱 저점 고점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 격차가 굉장하거든요. 3배 레버리지로 사면.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큰 제가 근데 그 최고점 못 먹었죠. 그 극단적 탐욕 구간 이후에도 뭐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그래도 뭐 저는 원래 그게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TQQQ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꽤 짭짤하게 뭐 한 3, 4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팔고 그때 먹었을 때 돈이 뭐 한 1억 5천 이상 있길래 그때 이제 라부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산 건데, 뭐 그 뒤에 또 많이 떨어졌죠. 라부는 근데 그때 떨어졌는데 TQ는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공표 탐욕 지수는 계속 탐욕 구간이었는데 라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대부분 뭐 라부는 뭐 최근 3, 4년 하락만 했죠. 예. 그냥 올웨이즈 하락인데, 그래서 뭐 예측 안 하는 거고요. 최근에 좀 오른 거죠. 뭐 저는 이거 오르는 것도 이 정도 오를 거라고 예측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내리는 것도 뭐 예측 못 했고요. 예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 그 돈은 또 제 돈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어차피 XBI 최고점 뚫거나 거품장 올 때 팔 거니까 뭐 지금 그게 온 게 아니면 제 돈도 아니죠. 뭐 이번에 이 안 좋은 분위기가 몇 달 갈지 모르겠네요. 뭐 길면 1년도 넘게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이제 원칙대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정한 원칙은 그런 거죠. 라부 지금 뭐 충분히 저는 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 평단 기준 마이너스 50%뭐 이하로 내려가면은 50%, 60%, 70%, 80% 이렇게 되는 동안에 조금씩 사 모을 거고요. 뭐 올라가서 또 50% 손실 구간 이하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그냥 놔둘 겁니다. TQ는 이제 극단적 공포 되면 좀 살 건데, 지금 뭐 공포 구간이잖아요. 극단적 공포가 갈지 안 갈지도 사실은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고, 되면은 조금 산다는 거죠. 그때도 TQ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만약 갖고 있는 돈이 1억이다 그러면은 뭐 그거를 갖다가 1억을 갖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한 100만 원? 100번 나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나눠 사는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2천만 원 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다가 그 극단적 공포 구간이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극단적 공포면 좀 사고,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중립이나 이런 상태가 있으면 내버려 둡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 좀 사고. 그리고 뭐 1억치 중에서 이렇게 사면 좀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좀 나눠 갖고 500, 500, 500 이렇게 가지고 뭐 일단 빨리 사놓고, 나머지 6천은 몇 백만 원씩 아니면 50만 원씩 쫙 나눠 사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 탐욕 되면은 파는데 뭐 그때 주는 수익만큼 먹는 거죠.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먹으면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한 게 제가 라부를 몰빵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라부가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배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은 한 배짜리를 사는 건데 3배짜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배짜리 1,000만 원치 살 거를 3배짜리 300만 원치 사는 겁니다. 그리고 700만 원 현찰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가 굳이 주식을 안 팔아도 현찰 갖고 있는 걸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TQ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현금 비중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뭐 해치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저는 현찰로 해치하고 있고, 머리 쓰는 것도 복잡하고 뭐 굳이 차트도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자주 본다고 뭐 28년까지 갖고 있을 거고, 바이오텍 거품종 얻는지 안 얻는지는 뭐 그렇게 실시간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뭐 그 자체가 시즌이 길 건데 몇 달 이상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계속 보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거의 매수 없이 저는 이제 알리바바 좀 사고, 예, 커피캔 포트폴리오도 저는 있거든요. 이게 제가 커피캔 포트폴리오는 알리바바 같은 거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라부는 이제 이미 제가 사는 매수 구간이 아니니까, 근데 현찰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러니까 새로 생기는 현찰에서 투입을 하는 거죠. TQ도 뭐 그런 식의 느낌이죠. 왜냐면 라부에 대응한 현찰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라부는 기준이 충족 안 하고 돈은 현금 비중은 좀 쌓이고 이러니까
TQQQ 좀 사고, 그리고 이제 25년 이상 장기 보유할 주식들, 뭐 알리바바 같은 거 요런 거 뽑아서 사고 있습니다. 예. 라브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해명이 됐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뭐 네 분 있어서 한번 영상 찍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